반갑습니다. 건축 인테리어과 건축 설계와 3D 모델링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희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3D 모델링을 위한 스케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입니다.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 인테리어 설계를 위한 드로잉 툴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툴인 포토샵, 3D 맥스, 스케치업 등 이와 같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프레젠테이션 모델링 프로그램 중 왜 스케치업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자, 스케치업 프로그램은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케치업은 2008년 엔라스트 소프트웨어에서 최초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후 구글 어스용 플러그인에 흥미를 느낀 구글이 2006년 3월 인수하여 2012년 6월까지 운영한 이후 트럼블 내비게이션사로 매각되어서 지금은 새롭게 스케치업이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버전은 현재 2015까지 출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스케치업에 대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현재 실무에서 50% 이상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스케치업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 인테리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CAD, 맥스, 라이노, 레빗, 포토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하고 간단한 인터페이스와 명령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스케치업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 인테리어, 가구, 제품, 무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케치업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업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 가볍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쉽게 따라 배우기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작업 시간이 빠르며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장점에 비해서 단점도 있는데요. 그 단점으로는 복잡한 모양, 불규칙한 곡선의 개체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감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전 세계 스케치업 사용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루비들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비 파일이란 스케치업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명령어 도구들을 스케치업 사용자들이 개발하여 지원해주는 일종의 명령어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스케치업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페이스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AD와 맥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구조를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그램들로 인하여 표현이나 사용자들에 의해서 많은 활용성을 높여주는 반면 명령어를 익히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치업의 인터페이스 구조는 이제 그 스케치업의 인터페이스 구조를 보면 이와 같이 간단한 형태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의 인터페이스 화면은 2015년 스케치업 그 버전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람의 표현은 이 스케치업 버전마다 사람의 그 이미지가 다 다른데 2015년 그 버전의 사람의 모양은 이와 같은 형태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치업의 제목 표시줄, 그 다음에 그 명령어가 집약되어 있는 폴다운 메뉴들, 그리고 빠른 도구 모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도구 모음들에 대한 부분들을 화면에서 기본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보기에 들어가서 도구 모음을 클릭하게 되면
도구 모음 속에 다양한 빠른 실행 도구들이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도구 모음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도구 모음들을 클릭해서 쉽게 그 도구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씩 도구 모음들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도구 모음들을 다 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은 도구 모음들이 화면에 보여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편하게끔 각각의 위치에 배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보이는 화면에 대한 그 도구 모음들을 각각의 위치에 배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똑같은 중복되는 도구 모음들은 끄집어내서 꺼주는 게 좋겠죠. 똑같은 거 불필요한 공간들을 많이 차지하게 되므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없애주세요. 네, 이와 같이 화면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도구 메뉴들을 세팅을 시켰으면 그 다음엔 건축 인테리어 환경에 작업 환경에 맞게끔 화면을 세팅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건축 인테리어 작업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 먼저 창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환경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시스템 환경 설정 창이 보이게 되는데요. 태블릿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첫 번째 피트와 인치, 미터, 피트, 인치, 그리고 건축 설계 밀리미터 등 이와 같은 기존에 세팅되어져 있는 태블릿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태블릿 환경을 자기가 작업 환경에 맞게끔 설정해서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건축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 환경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만들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작업 환경을 그대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나오게 되는데요. 바뀐 작업 환경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파일에 들어가서 다시 새로 만들기를 창을 띄워주면 처음에 보였던 화면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색이 바뀌어줌으로 인해서 건축 인테리어 환경의 작업 환경이 기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기본적으로 파란 선, 녹색 선, 빨간 선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선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CAD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X축, Y축, Z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케치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레드선, 그린선, 블루선 이렇게 세 가지의 색상으로 선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쉽게끔 그 선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 사람의 모습은 이 화면에 보여지는 뷰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화면 뷰를 조정하는 도구 메뉴인데요. 첫 번째 보시는 것이 아이소라고, 즉 우리가 3차원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투영해서 보여주는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탑 뷰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탑 뷰를 클릭을 해보면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메뉴를 보면 자, 전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전방을 누르면 사람을 앞에서 정면으로 바라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화면이 바뀌는 모습을 유의쉽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레드선, 그린선, 이 블루선 이 세 가지 선을 반드시 같이 보아 주셔야 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선들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자, 내가 전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아니면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아니면 또 하나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뷰에 관련된 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면 맨 아래 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밀한 치수나 예를 들어서 정밀한 여러분들이 그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정 부분 우리가 그 숫자나 아니면 기본적인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명령어는 CAD나 맥스처럼 그렇게 디테일한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치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 크기의 치수를 입력하고자 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단위 치수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자, 기본적으로 명령어 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드로잉 툴과 그 작업을 한 명령어에 대한 부분을 편집하기 위한 편집 툴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드로잉 툴이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정확하게 10개밖에 없습니다. 편집 명령어 툴도 이와 같이 6개밖에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복잡한 3D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상상력이 많이 가미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제가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 자, 그러한 형태의 모양들을 하나하나씩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자, 펜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이라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떠한 선을 그리고자 할 때, 선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펜 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펜 툴을 각각의 꼭지점을 연결을 해서 그려주니까 맨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면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스케치업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연결해 줌으로써 각각의 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면이라는 기능은 우리가 3차원 여기 있는 푸시 앤 풀, 즉 밀고 당기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3차원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사각형을 펜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각형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한 번에 사각형을 그려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각형, 선과 사각형, 그리고 원과 호에 대한 기능 말고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선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선들 말고는 그 외에 어떠한 작업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10가지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링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응용과 여러분들이 많은 그 경험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하지만 쉽게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인터페이스 구조로 인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